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애국가에 대한 그 한자어를 쓰는 거를 앞에서 일절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후렴구, 무궁화 삼천리 해서 무궁화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글씨가 없을 무자로부터 써야 되는데 없을 무자가 굉장히 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선 그 순서를 살짝 바꿔 써도 무방하니까 그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세 개까지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막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빠져나오게 쓰셔도 돼요. 이건 순서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맞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쓰기 시간이니까 쓰기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런 모양으로 쓰여지는 게 쓰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없을 무자는 이건 좀 설명을 좀 잘 드려야지 쓰시기 좋을 것 같으니까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항상 글씨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중심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이 삐침 획에서 여기 끝에 3분의 1 정도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 일자를 길게 그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획이 이거보다 안쪽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살짝 오기 전에 끝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중심 설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이렇게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획이 많으니까 복잡해지잖아요. 자, 아니면은 여기까지 해 놓은 다음에 긋는 거를 마지막에 그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또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부터 하셔도 돼요. 살짝 여기를 이렇게 빼져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모양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점 부분이 굉장히 좀 휑해지는 느낌이 날 때 이걸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좀 길게 찍으시면 돼요, 점을. 자,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럼 공간을 훨씬 더 아주 야무지게 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이 활자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네 개가 딱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행서 쓰는 거 해볼게요. 자, 요런 스타일로 이제 행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보시죠. 어, 요것도 요런 부분은 한 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끊을게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맥락으로 해서 이렇게 오죠. 여기서 올라가서 해도 되고 여기까지 와도 돼요. 자, 여기까지 오고 나서 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타고 들어와서 점 찍고 공중 띄고 점 찍고 띄어서 이런 모양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필수는 더 바뀌죠, 그렇죠? 네. 이제 쓰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없을무 다음에 이제 다할 궁자인데 아우, 다할 궁자도 복잡해요, 그렇죠? 우선 쓰는 거 보시고요. 여기서는 간머리가 너무 좁은 것보다 살짝 넓은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몸신자가 들어가죠. 획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 글씨에서는 이 부분을 쓰기가 너무 복잡해지니까는 획을 하나를 생략을 해서 쓴 그런 형태의 그 자형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는 획수를 헤아리거나 이럴 때는 하나 더 그 사전적인 의미로 거기에 나와 있는 모양을 배우시고요. 쓰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좀 편해져요.
여기서 하나를 몸신자에서 이 부분이 빠지죠. 그리고 여기 또 활공자죠. 아, 이것도 어려워요, 쓰기가. 두 개 다 반드시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점이 하나가 생략이 되고, 아니면 여기 살짝 찍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것도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심을 이렇게 적어 놓고서, 자, 점을 찍고, 자, 좀 넓게 건다고 그랬죠? 뭔가 많이 들어가요, 이 안으로. 자, 그럴 때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의 비율을 같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좀 양쪽으로 찍었죠. 쏙 들어가게. 만약에 나는 여기를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살짝 점으로 찍으셔도 돼요. 점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 가운데를 넘어가면 안 돼요. 몸진짜가. 그래야지 이쪽에 들어오는 이 활공자랑 호응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점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근데 안 찍어도 궁자로 다 인식을 한다. 다 할 궁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행서로 쓰는 거 해볼게요. 행서로 쓰면은 좀 더 간략해지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자, 좀 편하게 쓸게요. 이렇게. 자, 여기 근데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행서에서 많이 생략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꽃화자 쓰겠습니다. 아, 꽃화자도 이 세 글자가 전체적으로 다 쉽진 않아요. 해주고 여기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초두를 쓸 때 초두는 살짝 오른쪽에 올라가야 되니까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살짝 오른쪽에 올라갔죠? 내려갔고 이거 뚫고 나가도 돼요. 한쪽은 뚫고 나가고 위에 좀 위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맞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밑에 이 화할 화자 부분이 점이 이쪽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요 사이로 여기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좋아요. 너무 긴 것보다 이건 너무 길게 되면은 글씨 별로 안 예뻐지니까. 자, 그리고 이 3분의 1 지점에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좀 각도가 이렇게 나오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여기가 너무 커지면 이쪽도 커져야 되니까는 만약에 했는데 좀 커졌어 그러면 이 점을 크게 찍으세요. 뚫고 나가도 돼요. 그래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 정도로 쓰시면은 뭐 편안하게 화짝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조그맣게 하셔도 되고, 그럼 본인 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돼요. 자, 화자는 행서로 쓰게 되면은 위에 초도 부분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힘 빼서 다시 찍고 여기까지 이 모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연결해도 되지만은 일단 끊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좀 길게 와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누른 다음에 딱 멈춰도 되고 살짝 빼도 되고 이런 형식의 그 흐름을 보인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한자 쓰기를 할 때
특히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하는 부분은 가장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따라 쓰시기 좋은 형태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 없이 쓰게 되면은 좀 더 화려하고 더 현란하게 쓸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초심자들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엄두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어눌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어눌해져요. 천천히 쓰고 말하면서 쓰고 그러면은. 그 점 양해 부탁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무궁화. 자, 읽고, 이건 꽃타자예요. 읽고 쓰기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애국가의 후렴구 무궁화까지 배웠죠. 오늘은 삼천리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명사형으로 된 게. 자, 이건 별로 이제 획이 간단한 거죠. 석삼, 일천천, 마을리. 자, 여기서 리가 나오면은 거리를 재는 단위로 나오는데, 보통 심리가 한 4km 정도 내외로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3자부터 볼게요. 자,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한 번씩 다 했던 글자들인데 여기서 또 복습합니다. 사실 이런 글자들이 쓰기가 어려워요. 이런 자들이 쓰기가 어려워요. 자, 석삼자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대중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첫 번째 획을 너무 짧게 그으면 안 되겠죠. 살짝 올라가게 쓰는 거예요. 법칙이. 그 다음에 얘는 수평이에요. 앙평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글씨 쓰는 법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격이 이렇게 나오죠. 중심에서. 자,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길이가 균등하게 비슷하게 그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간격을 여기만큼 떨어뜨려야 돼요. 이렇게 잘 재보시면 돼요. 이건 약간 이렇게 구분 듯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제일 커져요. 그랬을 때 여기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 주신다. 중심 맞고. 자, 이거 행서로 보겠습니다. 행서는 이 법칙에선 좀 많이 벗어나요. 크기를, 그렇지만은 이 형식에 맞게 한번 써볼까 합니다. 다 연결해서 쓰면은 글씨가 좀 많이 지저분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만 다세요. 이렇게 이 연결돼서 살짝, 그쵸? 살짝. 여기서는 너무 크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하면 간격이랑 요 크기도 비슷하게 맞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3자 쓰는 거. 이제 이렇게 간단한 획이 몇 개 안 되는 글자들이 사실 훨씬 더 쓰기가 어렵다. 지난 영상에 없을 문자 쓰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없을 문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일천천자. 보통 숫자에서는 옆에다 사람인도 붙이고 해요. 위 변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자도 있는데, 여기서 천자는 포인트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크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로획도 길게 돼 있지만 너무 길지 않게. 자, 이거는 여기서 일단 멈출게요. 빼는 것보다. 자, 얼렁 눈치채셨겠지만 정 가운데가 아니네. 그렇죠. 글씨에서는 정 가운데로 해서 획을 이제 내려 긋게 되면은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살짝 오른쪽으로 빠져나와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좀 점을 이렇게 크게 찍으세요. 가운데서. 자, 중심은 어디죠?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 간격이 너무 붙으면 안 돼요.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자 이쪽이 조금 짧아져요. 자 중심이 전체적인 중심은 이 길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이 세로액 내려걷는 게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자 살짝 이 중심에서 옆으로 점이 싹 없어지면서 옆으로 온 걸 살짝 온 걸 보셨죠?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삼천리라는 얘기죠. 요거는 요 형태로 안 쓰고 조금 더 흘려 쓴 형태로 한번 써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힘을 싹 빼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살짝 멈춰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여기를 크게 하지 말고 좁히면서 이렇게. 자 이게 가는 길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리듬을 더 타시고 여기를 가늘게 하거나 굵게 하거나 그거는 이제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리자를 봐야 되는데요. 리자도 보면은 획이 몇 개 없죠. 그래도 세 글자 중에는 많은 편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크게 쓰시는 게 포인트다. 자 인제 이것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머리를 크게 쓴다. 자 중심 똑같이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중심 잡아 놨어요. 그다음에 그래야지 왼쪽 오른쪽 길이 재기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크게 쓴다. 약간 납작한 형태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납작해지니까 여기를 좀 더 요거보다 뺀 거예요. 고 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옆으로 넓지만은 넓지 않게 보이는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간격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격이 맞아졌죠? 그럼 똑같이 자 이건 가운데다 내려가시면 돼요. 자 요 간격만큼만 내려가야지 이만큼 내려가게 되면은 한쪽이 넓어지겠죠. 방지. 여기서는 자 위에 거보다 조금 짧게 가 볼게요. 오히려 더 살짝 짧게 많이 편차가 안 나게 쓰시는 쪽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다는 거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간격을 무조건 간격은 여기가 맞아야 돼요. 자 글씨는 간격이다. 예, 글씨는 간격이다. 자 요거 순서 좀 바뀝니다. 이 첫 번째 획을 너무 짧게 긋지 마시고 좀 길게 하세요. 오히려 인제 여기서 좀 반대가 돼요. 이렇게 반대가 돼요. 이렇게 하고서 이게 일로 타고 들어와서 일로 들어와요. 원래는 이렇게 타고 들어오지만은 끊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필순이 맞고요. 나중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내려갖고 여기서부터 한꺼번에 다 가로획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글씨를 더 세련되게 쓰기가 어렵더라. 예. 이렇게 해서 인제 무궁화 삼천리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려광장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든 글씨는 이렇게 중심부터 설정해 놓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왼쪽, 오른쪽 길이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사전에 보면 이렇게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랬죠? 뭐 획수를 씌우면은 10획이 나오는데 요게 하나, 둘, 셋, 넷, 4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획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서 하나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여기는 하나는 같이 붙어도 되지만은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세요. 그럼 중심이 설정이 됐죠. 길이도 약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길고 짧은 거를.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안에서 끝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획은. 그리고 두 번째 획은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여기서 간격이 이제 여기 아래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좀 넉넉하게 띄워 놓는 게 훨씬 더 쓰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길게 걷죠. 이거를 길게 거요. 그리고 이 간격만큼 떨어뜨려서 요거는 크기를 사실 좀 작은 쪽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왜 그러냐면 이래야지 조금 보는 사람들이 조금 그 단조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중심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탁 내려서 끝나면 되겠죠. 여기는 좀 빡빡하게 쓰시고 나머지는 좀 시원하게 쓰시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중요해요. 간격이. 요거 이제 그 행서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좀 모양이 조금 비슷한데 많이 바뀌어요. 자, 초두가 이 초두 부분이 행서나 초서로 왔을 때 어떻게 변한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요.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좀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와서 올라가서 자, 넘어가서 힘 줬다 힘 빼고 다시 이 획에서 이렇게 넘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위로 올라가서 그냥 쭉 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하나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고을여자 써볼 건데요. 자, 요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우선 써보고 설명드릴게요. 점이 들어가죠. 아이고, 이게 점 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아랫부분에 공간이 요만큼이 남았죠. 여기다가 이제 그 빗자를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하고 내려걷고 이런 모양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선 위쪽으로 점이 획이 이렇게 와요. 바짝 붙여서 길게. 자, 요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활자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점이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옆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쓰실 때는 더 편하고 좋다. 자,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써야지 잘 써질 수가 있냐. 자, 중심을 이렇게 잡아 보시고요. 자, 전체 형태가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네. 그쵸?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네. 자, 일단은 환상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을 잡아놨으니까 왼쪽, 오른쪽 크기를 같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왼쪽 걸 조금 작게 쓰고 오른쪽 걸 살짝 크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미묘하게 차이지만은, 미묘한 차이지만은 그렇게 쓴다. 자, 점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어 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 살짝 큰다, 크고 이쪽에 살짝 크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쓸 때는 시험 볼 때는 점까지 헤아려야 되지만 내가 쓸 때는 이거 하나 빼버리세요. 이거 모양을 살짝 바꿔서 써드려 볼게요. 여기서 너무 길지 않아요. 바짝 붙이시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해주고 근데 아랫부분이 모양이 좀 바뀔 거예요. 하나만 바뀌어요. 하나만. 이렇게 쓰고
여기서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를 파임으로 써도 돼요. 자, 이건 자형이에요. 네, 이런 형태도 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행서로 쓰는데 거의 초소에 가까운 행초로 쓰면은 조금 더 그 멋있어지면서 쉽게 쓸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여기까지 멈추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리죠. 일로 타고 들어와요. 강약, 강. 여기서 힘을 살짝 빼면서 어떻게 오냐면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와요. 이렇게. 아랫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사실 이렇게 타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너무 콕콕 찍지 말고 살짝 이렇게 그어진다는 느낌으로 와서 힘 줬다가 힘 빼서 이렇게 쫙 빼서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걸 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생략해서 쓰면 훨씬 더 편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강자 보겠습니다. 강자.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시면서 그 자형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형태가 어떻게 나왔죠? 자, 여기서도 삼수변부터 설명드릴게요. 삼수변은 어떻게 찍냐 하면 점을 찍은 상태에서 사선으로 적당한 거리를 띄죠. 이 거리의 2배를 수직으로 내려오세요. 이 간격의 2배. 수직에서 중심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 첫 번째 점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쓰세요. 이렇게 쓰면은 도망가지 않고 딱 떨어진 삼수변을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모양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공부하기 편한 방법이다. 자, 그리고 관상을 보시죠. 이렇게 좁아 들어가죠. 중심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쓰시면 돼요. 가운데 짧게 이렇게 좀 좁아진 형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획이 적으니까 이걸 너무 크게 그 간격을 해서 크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흐린 행처 쓰겠습니다. 이거는 획과 획이 연결이 되잖아요. 자, 점 찍고 힘을 빼서 다시 눌렀다가 힘 빼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끊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얘만 한 번에 이렇게. 이거 살짝 달아도 괜찮아요. 그냥 끝나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산자. 매산자도 보면은 사전에 보면 3개가 똑바로 서 있죠. 멋이 없죠. 그대로 쓰면. 자, 요거는 납작해지는 글자예요. 매산자도 사실 큰 글씨는 아닌데 약간 이게 그 세로획을 좀 길게 그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자, 제가 왜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냐면 똑바로 안 세우고 이렇게 썼을 때 이 간격을 더 획이 적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밀조밀하게 쓰기가 좋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뭐든지 할 때 보면 중심을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가운데부터 하겠습니다. 길게 내려왔죠. 자, 좀 긴 게 좋아요. 자, 어떤 형태를 보면은 여기를 쑥 빠지고 조그맣게 하는 형태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의 중간쯤에서 시작하세요. 붙여서 사선으로. 자, 이게 한 획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온만큼만 가주면 되겠죠? 이 사선으로 나온 거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은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행서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필수는 안 바뀌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오죠. 이게 살짝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서 힘 줬다 여기서 힘 줘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요게 매력이죠. 예. 나중에 좀 빨리 숙달되겠으면은 굉장히 세련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국가에 나오는 후렴구의 화려강산을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빛날화, 고을려, 강강, 뭐 물강 그러죠. 이거 매산 이렇게 해서 화려강산. 자, 어떻습니까? 많이 쓰시면 잘 쓸 수 있어요. 자, 영상 보시면서 한 100번 좀 따라 써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애국가 1절 부르고 후렴구 있죠. 후렴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까지 우리가 앞에서 써봤고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돼 있죠. 대한과 보존에 대해서 읽고 쓰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나라죠. 한나라. 큰 한나라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에서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큰 대자. 이런 자들이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너무 크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좀 중간 정도 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안 크게 썼어요. 예, 왜 획이 적은 걸 너무 크게 쓰면은 좀 엉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간단한 글자들 쓰기가 더 어렵더라. 자,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자, 그러면 가운데서 위쪽에서 한일자를 긋죠. 이건 가운데 내려오시면 돼요. 목이 좀 쑥 빠지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쑥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해보세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 여기서부터 방향을 바꾸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각도가 나왔잖아요. 요거 빼고 요쪽 밑에 각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대칭이 되게 파임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이 끝나는 데를 내려오지 않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바르게 쓰는 형태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행서 쓰는 거 해볼게요. 자, 이 형태는 획이 적기 때문에 그 행서로 썼을 때 좀 과도하지 않게 좀 더 작게 쓰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서 나올 때 이걸 길게 빼지 말고 좀 짧게 와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여기까지 맞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작게 써보세요. 이 커지면은 굉장히 좀 엉성한 느낌. 일부러 좀 이렇게 작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이자는 한국한, 그래서 그 한시성들 이거 쓰는 분들 계시죠? 자, 획이 많은 것들은 굉장히 좀 오밀조밀하게 써야 된다. 좀 오밀조밀하게 썼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왼쪽 오른쪽 1대1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자, 중심 잡아 놓으면은 왼쪽 오른쪽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자 쓸 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가로 간격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관건이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이 가로 간격이 많잖아요. 예. 이제 따라 쓰실 때
위치도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썼구나. 위치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가로액이 이 폭에 더 과도하게 나가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예, 맞죠? 이렇게 하고 입구 여기는 납작하게 쓰세요. 납작하게. 좀 납작하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서로 이렇게 세로액 말고 가로액의 이 그 간격들 있죠? 요거를 바짝바짝 붙여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건 점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 행소로 써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많이 생략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선 하나, 둘, 세 개만 돌아와요. 여기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서 위로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멈춰도 되고 쭉 빼도 돼요. 이제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충 설명드리면 여기서 바짝 붙였는데 웬 떨어뜨려요. 자, 행선은 약간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 보전하세요. 이 보자도 아유 뭐 앞에서도 보우하사 했죠? 보전하세 똑같아요. 너무 크게 이게 사람인변을 너무 크게 안 쓰는 게 여기서도 또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큰 자는 크게 쓰지만 작은 자는 작게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쓸 때 한글도 그렇지만은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크면 크게 쓰고 작으면 작게 쓰시는 겁니다. 이건 갈고리 다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이 나무목 들어갈 때 갈고리를 달아야 되냐 안 달아야 되냐에 대해서 그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나무목 아마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설명 똑같이 자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1대1로 잡았죠. 근데 이거는 1대2로 잡으시면 돼요. 자, 중심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걸 다시 칸을 하나, 둘, 셋 공간을 셋으로 임의적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쓰시면 더 훨씬 더 위치를 찾는데 회계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변은 작게 쓴다고 그랬죠? 자, 이쪽 3분의 1 쪽만 쓰시면 돼요. 이쪽에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각도가 꼭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온 한 거의 45도 정도 내려오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너무 오른쪽이 커지지 않게 이렇게 아래로 설정을 해 보세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여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글씨의 중심은 어디다? 이 획이 중심선에 거의 온다. 이렇게 됐죠? 요거 뭐 삐침 파임한 형태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할게요. 요 가운데서 또 요거는 요 글자의 중심이 여기서 따로 나와요. 이렇게. 요거만 따로 나와요.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대칭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오밀조밀하게 잘 쓰여졌어요. 자, 이것도 행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이렇게 하세요. 살짝 이어지는 느낌으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요거는 이쪽 부분은 한 번에 다 연결할게요. 여기서도 점을 이렇게 찍죠. 넘어와서 찍으면서 이렇게 탁 치세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이거 온전전자 쓰는 전시들 있죠. 예. 자, 요거는 키가 큰 거보다 납작하게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뻐져요. 자, 이제 그 정자체부터 보겠습니다. 세금자랑 살짝 달라요. 예. 대신에 좀 더 넓게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세금자 같은 경우는 점이 2개 있는데 여긴 점이 없죠. 네. 좀 납작하게 쓰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자형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을 잡으세요. 그래서 삐침과 파임을 여기서, 근데 전 넓게 잡아드렸지만은 좁게 해도 돼요. 더 세워서. 근데 세우는 것보다 약간 옆으로 납작한 게 좋더라고요. 대신에 길이를 너무 또 길지 않게 하셔도 괜찮다. 길이만 좀 짧게 해볼게요. 요거보다 좀 짧아졌죠, 폭이? 좀 이렇게 쑥 더 쑥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세금자처럼 이 각도가 크지 않죠. 더 이렇게 옆으로 좀 죽었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간격이 맞게 쓰시는 거다. 요것도 이제 행서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이쪽을 파임으로 하셔도 되고, 이 모양으로 그냥 할게요. 여기서는 조금 짧아져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더 여기 좀 쏙 들어간 이런 형태. 근데 요거만 살짝 짧고 들렸다. 이게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취향껏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애국가 후렴 부분, 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까지 쓰는 걸 다 해봤습니다. 큰데 한국한 지킬보, 이게 온전할 전자죠. 네, 이렇게 해서 한자도 익히시면서 쓰는 거. 자, 이게 쓰는 거를 많이 하면요, 그 두뇌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좀 이렇게 요즘은 정신질환, 이게 젊은 나이에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내릴 때 이 쓰는 거를 많이 하라고 처방을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신대요. 그래서 평소에 또 손글씨 쓰는 거 많이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아닙니까? 최소한 국가 1절부터 4절에 또 여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한자로 된 한자어까지 같이 알면은 또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